2025년 10월 15일자로 정부에서 추가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현재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소치님들도 방향을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됐는데요. 원래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요 네 개의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었죠. 근데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에서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정 지역, 투기 과열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총 3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강력하다 할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규제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받는지, 제한을 받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요, 2주택이 되어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 지역에서 내가 2주택이 돼버리면요, 취득세 중과 8%가 되고요. 3주택이 되면 취득세 중과 12%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산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유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온 부분이 없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세제 개편하면서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양도세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는 이걸 파는 시점에 내게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딱 돼버리면 지정이 되고 나서 집을 판다 했을 때는 규제를 받게 되는 거죠. 1주택자 같은 경우는요.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우셔야 되고 2년 보유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이 돼버리면요. 이게 양도세율이 중과가 됩니다. 2주택 이상은 기본 세율에다가 20%가 중과가 되고요. 그리고 3주택부터는 기본 세율의 30%가 중과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규제 지역에 대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내년까지 유예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계속 유예가 될지 모르죠. 그쵸? 그래서 이게 규제 지역으로 일단은 지정이 된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전매 제한이 생기는 거죠.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 3년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그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1년으로 전매 제한이 됩니다.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LTV가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40%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유주택, 주택이 아예 없거나 처분 조건으로 하면 40%까지 받을 수 있고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627 대출 규제 있었잖아요. 그때 뭐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 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가액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뭐 15억 이하라 했을 때는 6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5억 초과해서 25억 이하인 경우에는 4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25억을 초과하게 되면 2억으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이 가격 한도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되고 대출을 받게 되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생활안전자금 대출 같은 경우도 627 대출 규제 내용대로 1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전세를 준다 했을 때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주택을 갖고 있는데 내가 다른 곳에 전세를 들어간다 했을 때 자금 대출이 2억으로 제한이 됩니다. 또 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신용대출을 만약에 1억을 초과해서 갖고 있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규제 지역에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주택이 뭐 재개발, 재건축이 된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나 아니면 이주비 대출을 받게 됐을 때 추가로 주택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이 자금을 마련했던 그 경위가 확실하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꼭 만약 작성하기 어려우시면 그 거래하시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지금 서울 전 지역과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토어제의 규제도 받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갭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규제들은 10월 1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지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부분은 25년 10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2년 실거주 하셔야 되고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아파트 외에 뭐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도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만약에 1주택자가 규제 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될 때 그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이제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 대략적으로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는요, 원본을 보시는 게 좋고요. 원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 보도 자료란에 있기 때문에 꼭 원문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된 그 원문도 같이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이렇게 규제가 나왔을 때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도 했습니다. 그쵸?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 계속적으로 규제가 나왔죠. 그때 정말 집값이 잡혔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집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적인 부분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기채 대출 규제 나왔을 때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죠. 하지만 그게 일시적일 뿐이고 그 이후에 다시 거래가 급증을 하고 그 규제 지역이 아닌 인접한 지역들, 최근에 뭐 성동구나 마포나 광진구나 뭐 강동구 그 한강 벨트 라인 그 지역들로 풍선 효과가 많이 갔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어떤 한 곳을 묶어버리면 풍선 효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책을 봤을 때는 그 풍선 효과까지 막기 위해서 뭐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의 12개 지역까지 묶어버린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요. 그 묶이지 않은 또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아냐면 이제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알고 있고 지금 자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주식 시장이 엄청 지금 좋거든요. 그쪽으로 돈이 계속 몰리고 있죠. 접근이 조금 더 용이한 주식시장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이걸 부동산에 좀 안전 자산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돈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은 이제 뭐 동결을 하고 있지만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결국에는 내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정책을 발표하는 곳에서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값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 바운더리를 정해서 이제 규제 지역을 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부동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사람들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제 여기를 못 산다 했을 때는 살 수 있는 곳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렇게 갔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그 묶이지 않은 지역들, 그 주변 지역들로 당연히 풍선효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규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좀 자유로운 지방광역시로 많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향후 공급이 없는 곳들은 지금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울산이라던가 지금 세종시 이런 곳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대구 같은 곳들도 전세가가 이제 점점 반등을 하고 있고요. 부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대출 규제의 영향도 크게 받지 않죠. 그리고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것들로 유동성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규제가 나오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집값이 좀 떨어지겠다. 내가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도 규제가 시행됐을 때를 봤듯이 이 집값이라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그 내부적인 요인으로 많이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수요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쭉 겪었잖아요. 생각보다 지금 오래 지속이 됐죠. 이게 수요가 눌려 있는 거죠. 아,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이걸 마음을 계속 꾹꾹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누를 순 없잖아요. 참고 왔는데 갑자기 올 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딱 풀어버리니까 그 지역들이 급등을 했죠. 그걸 보면서 아, 지금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전반적인 이 환경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도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집을 사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만약에 나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뭐 그래도 내가 이 조건에 맞게 하시면요.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2주택으로 돼버리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1주택자인 분들은요. 갈아타기를 통해서 그냥 1주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1주택이 좀 괜찮아요. 똘똘하고 괜찮다고 했을 때는 내가 집을 하나를 더 사두고 싶다 했을 때는 규제 지역 말고 뭐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방 광역시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근에 제 스터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도 뭐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집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집이 되게 똘똘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안했던 게 그러면 지금 지방 광역시에 집을 한 채 더 사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도 조금 세금적인 부분이 바뀌기도 했지만 추후에 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세금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더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출은 뭐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려면 번거롭잖아요. 인근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대출 상담사를 은행별로 연락처를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대출 상담사에게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내가 대출이 얼마까지 되는지, 내 이자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제한된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판단을 하시고요. 이렇게 방향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도 내 판단으로는 중과가 안 될 것 같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는 곳이 해당 물건지 지방세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연락하셔가지고 집을 사게 됐을 때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집을 산다 했을 때 그 전보다는 확실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영원하진 않습니다. 또 나중에 또 규제 지역이 풀리거든요. 항상 그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내가 사는 곳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추후에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이 있으면 빠르게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세비티 강의 및 1대1 상담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